오늘의 사연은 재혼 아내의 집에서 겪은 7살 손자의 안타까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너 자꾸 이럴 거야. 다신 그러지 마. 알겠어?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이번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라는 건 더 이상 당연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내 나이 64. 손자 주연이는 이제 겨우 7살. 나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어딘가 멍한 눈으로 바깥만 바라보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한평생을 살아오며 맞닥뜨렸던 어떤 고통보다 더 쓰라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 인생은 끝나가는 중이지만 저 아이의 인생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그 생각 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손주 걱정을 할 때만큼은 10년은 젊어지는 대신 100년은 더 늙는 것 같았다. 재혼 후 첫 방문을 다녀온 그날부터 주연이는 어딘가 이상했다. 과거엔 늘 제잘거렸다.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가 맛있다느니, 학교에서 누가랑 싸웠다느니, 새로 배운 노래를 불러주겠다느니 하며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아이였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묻기 전까지 입을 떼지 않았다. 주연아, 학교는 재미있어? 응. 친구들이랑 뭐 했어? 몰라. 한마디를 얘기해도 눈을 피했고 말의 끝은 흐릿하게 사라졌다. 아이의 손톱은 늘 짧게 깨져 있었고 손등엔 누가 보아도 뭔가를 긁은 자국이 여러 개였다. 나는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주연이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른 뒤 마치 누군가의 지시문을 읊듯 말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뭘 잘못했다고 그래? 몰라요. 근데 제가 잘못했대. 도대체 누가 잘못했다고 한 걸까? 어떤 어른이 어떤 상황에서 저 아이에게 그런 말을 반복해서 주입한 걸까? 며느리는 원래 밝은 아이였다. 결혼 초만 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명절마다 먼저 전화할 정도로 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혼과 재혼 이후 그녀는 눈빛부터 달라졌다. 전화는 자주 피했고 받아도 다급하게 끊었다. 어머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나는 처음엔 며느리의 사정이 복잡하겠거니 저마다 사는데 힘들겠거니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힘들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며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시니어들은 이런 감각이 있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말보다 눈빛이 더 큰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 안다. 며느리의 눈동자 속엔 항상 불안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주연이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뒤에서 지켜보다가 문득 몸이 굳어버렸다.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머리를 축 늘어뜨린 아이. 아이의 옆에는 무표정한 어른의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있었다. 그림 전체는 검은색, 회색이 대부분. 나는 일부러 밝게 물었다. 이건 누구야? 주연이야? 주연이는 놀란 듯 그림을 가리고 말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 할머니한텐 말해도 괜찮아. 할머니. 주연이는 그림을 다시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벌 받는 거 그린 거야. 벌. 새아빠가 혼낼 때 내가 이렇게 돼.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를 다독이려 손을 뻗었는데 손자 몸이 순간 움찔하며 피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자의 그림이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다. 예전 같으면 아무리 손자 걱정이 돼도 남의 가정사에 깊숙이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오히려 그 반대가 되더라.
가족이니 더 나서야 한다. 가족이니 더 지켜야 한다.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나는 오래전에 쓰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음질은 제법 괜찮은 녀석이었다. 이걸 해야 하나 정말? 양심이 쿡쿡 찔렀다. 남의 집 사생활을 녹음한다는 건 분명 옳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도덕이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다. 아이가 위험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때였다. 어른으로서, 할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다. 며느리 집에 가는 날, 내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눈치챘는지 주연이는 불안하게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오늘도 오래 걸려? 금방 다녀올 거야. 할머니가 기다릴게.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주연아, 오늘 할머니가 너한테 작은 부탁이 있어. 아이는 떨리는 눈으로 나를 봤다. 어린 나이지만 이미 많은 걸 알아버린 눈이었다. 이거 가방에 넣어둘게.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나는 녹음기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주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이거 들으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속이 무너졌다. 아이도 알고 있었다. 자기가 겪는 그것이 어른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나는 주연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할머니는 너 절대 혼내지 않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이는 울먹이며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그 아이를 차에 태워 보내던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다. 밤이 깊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생전 처음 알았다. 철컥. 문 닫히는 소리. 이어지는 발걸음. 그리고 왔어? 인사해. 남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 기계처럼 가라앉은 톤. 주연이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안녕하세요. 크게. 안녕하세요. 짧은 침묵. 그리고 탁. 무언가 맞는 소리.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경련하듯 떨렸다. 어른의 손이 아이에게 가해지는 소리. 그 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아듣는 소리였다. 남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눈을 똑바로 보라니까? 왜 도망쳐? 주연이는 숨을 들이마시다 끊기는 소리를 냈다. 죄송해요. 또 탁.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녹음기가 흘려보내는 다음 소리를 들었다. 잠시 조용했지만 그건 고요함이 아니라 긴장의 정적이었다. 그때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였다. 여보,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녀의 말투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하는 어투가 아니었다. 무언가에 짓눌리며 간신히 겨우 꺼내는 신음 같은 말이었다. 남자의 신경질적인 한숨. 또 왜?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애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근데 오늘은 학교에서도 힘들었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돼? 그 뒤로 탁. 이번엔 더 무겁고 둔탁한 소리였다. 며느리가 맞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삼키다. 비명 비슷한 소리를 내뱉고 말았다. 아, 안 돼 이런. 이어지는 건 며느리의 짧은 신음. 그리고 급히 숨을 참는 소리. 애 앞에서 이러지 말자. 내가 말을 들으면 애도 말을 들어. 너부터 제대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화가 아니라 분노보다 더 깊고 오래 쌓인 감정. 후회였다.
왜 몰랐을까? 왜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며느리의 달라진 눈빛을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겨버렸을까? 며느리는 나를 바라보며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수백 번의 신호가 들어 있었던 거다. 8장 아이의 벌 진실이 드러나다. 잠시 뒤 녹음기에서는 작고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주연이었다. 아마도 엄마가 맞는 걸 보고 얼어붙은 채 다가온 모양이었다. 남자는 나지막이 말했다. 너는 왜 엄마가 울리게 만들어? 주연이는 놀라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울렸어요?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엄마도 힘들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다급하게 중얼거렸다. 아니야, 여보, 그건. 하지만 남자는 말을 끊었다. 조용히 해. 내가 말하면 애가 더 헷갈려. 그리고 차갑게 명령했다. 내 벌, 내가 알아서 받아. 그 뒤로 들린 건 극적, 살을 긁는 소리였다. 나는 바로 알아챘다. 손자가 자기 팔을 긁을 때마다 왜 그리 기계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아이가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벌이라는 이름으로 학습된 행동이었다. 주연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러면 용서해줘요? 남자의 대답은 싸늘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크게. 그 말 하나가 나의 심장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듯 했다. 나는 녹음기를 끈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하느님, 이게 무슨 일이야? 9장. 녹음이 끝난 밤 시니어의 내면 독백 확장. 그날 밤 나는 다 듣지도 못한 채 녹음기를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고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직접 보고도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었다. 그 무지에서 오는 죄책감, 그게 나를 짓눌렀다.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참고 살자, 집안일은 밖에 알리지 말자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세대였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그 참음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나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주연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새벽에 가까운 시간, 나는 외투만 걸친 채 며느리 집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복도는 싸늘했다. 계단의 금속 난간은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웠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며느리는 부스스한 얼굴, 붉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평소 같으면 나는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머뭇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체면이나 예의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를 잡아 끌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얘기 좀 하자. 너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일 겪고 있는지 다 알고 왔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듯한 눈물이 툭 떨어졌다. 거실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소파 끝에 앉아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빠르게 두 손을 비볐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은 내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제가 잘했으면 그 사람이 화를 안 냈을 거고 애한테도 안 갔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은 그저 폭력적인 사람일 뿐이야.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백했다.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아이가 있어도 괜찮다고 했고,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방식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제가 말대답하면 때리기도 하고, 며느리는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 손등 위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멍 자국이 있었다. 제가 참으면 애한테만큼은 안 그러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 말은 나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12장 결심 보호를 위한 행동.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지금 당장 나가자. 가져갈 짐만 챙겨.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는 벌벌 떨며 말했다. 여여보가 알면 어머니까지. 걱정하지 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것도 못 막을까? 나는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다. 너랑 주연이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결국 우린 함께 움직였다. 그날 밤 저는 방 안불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프 레코더는 이미 수십 번을 돌려들은 탓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마지막 파일은 아직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들으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하지만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손자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들리는 여성의 날카로운 음성. 울면 안 된다고 했지? 너는 이제 다 컸어. 남자애가 왜 이렇게 유약해? 이어지는 건 둔탁한 책상이 쾅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작은 숨소리.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깊게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말만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인 듯한.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들려온 또 다른 말. 내가 다시 태어나면 할머니 집에서만 살고 싶어. 그리고 작은 종이 자르는 소리, 스치듯 나는 금속성 소리, 뒤이어야 하는 억눌린 신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이었죠. 손자는 실제로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칠 시간도 없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거리는 싸늘했고 제 손발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직 한 생각뿐이었죠. 얘를 데려와야 한다. 어떻게든. 사위네 집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러도 대답이 없길래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점점 더 세게 조급하게 변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위는 제 표정을 보고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애는 어디 있어? 제 목소린 떨림과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가 난처한 듯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제 다리는 거실로 그리고 작은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어둡고 좁은 침대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그 방. 그리고 그곳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손자.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너무 늦었어. 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부서질 듯 목을 떨었습니다. 할머니나 엄마한테 말하면 더 혼날까봐 무서웠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잠시 후 사위와 재혼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테이프 레코더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녹음됐어.
그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예요? 그거 어떻게? 내가 애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확신이었습니다. 사위는 녹음 내용을 듣고 충격에 얼어붙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그러자 며느리는 처음으로 당황한 듯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너무 예민하니까 훈육한 것뿐이야. 요즘 애들은 다 이 정도는. 이 정도? 제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태어나면 할머니 집에서만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면 그건 훈육이 아니라 공포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당분간 아니, 앞으로 계속 어머니 댁에서 지내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자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나 또 혼나지 않아? 저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절대로 너 혼자 두지 않아. 그 작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떨고 있었을까. 그 후로 며칠 동안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땀을 흘렸고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쩌걱하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기면 금방 진정되곤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받고 무언가 잘못하면 바로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이의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를 품에 안아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못한 거 없어. 천천히 해도 돼. 할머니는 내 편이야. 시간이 조금 흐르자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나가자 뛰어다니며 웃기도 하고 밤에는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책을 읽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 소박한 순간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기쁨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재혼한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바로 아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내 사과가 부담으로 들릴까봐. 지금은 아이가 가장 편안해야 할 시기다. 천천히 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상처 줬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언젠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진심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그날이 올 수도 있겠지.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등만 켜둔 채 주방에서 우유를 데우며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고 그 발끝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은 이제야 겨우 찾아온 평온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손자.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따뜻해.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긴 내 집이고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다. 이제 절대로 무섭지 않게 해줄게. 가만히 눈을 감으면 아직도 테이프 레코더에서 들리던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다시는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로 울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상처는 어른의 무심함에서 시작되고
아이의 회복은 어른의 책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은 바로 제 손자라는 것을. 아이의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는 걸 보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 아이가 안전하다는 걸,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알려주자. 그리고 2번 다시 이 아이를 혼자 울게 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